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금대지입니다.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어딜 가시나요? 오늘 오랜만에 수강생들 보러 갑니다. 수강생 모임 안 한 지 오래됐는데 그쵸. 오늘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요? 오늘은 건물주 모임이에요. 제 카페나 이런 걸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제 강의를 접었죠. 강의를 접고 이제 모든 수강생 모임이나 네트워킹을 다 접었습니다.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임에 대해서도 많이 유튜브로 올렸어요. 월간 수강생 모임, 그 다음에 건물주 모임 해가지고 건물 지은 분들 완공되면 가서 축하해주고, 그거 안 한 지 좀 됐죠. 근데 이제 오늘 오랜만에 하도 막 보고 싶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수강생분들 중에 이제 건물 완공돼서 이제 나오는 현장들 있잖아요. 네. 그런 현장들도 아직 좀 남았어요. 잠정 중단했다가 완공된 건물이 있어서 수강생들 얼굴 볼 겸 은평구로 가고 있습니다. 모임을 접기로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 거예요? 황금돼지 그 강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후속 모임이었죠.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줬고, 강의 들은 이후에도 이런 모임을 통해서 사람들끼리 좀 시너지를 내고, 또 약간 문제나 위기에 봉착했을 때 서로 좀 약간 도와주는 것도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취지였고, 그런데 좀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살짝 현타가 왔다고 해야 되나? 사실은 내가 수강료를 받고 강의를 하면 그 강의에 대한 커리큘럼이나 종강이 되면은 사실은 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서비스가 끝난 거고, 그 뒷단에 이런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AS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금 편하게 얘기하면 자선사업 정도로도 돼요. 안 해도 되는 건데, 물론 나도 좋지. 유튜브 컨텐츠 뽑고 하니까 나도 좋은 것도 있지만 수강생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일부 분들은 그거를 의무나 책임으로 좀 보시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어서 잠깐 좀 쉬어보자. 그렇게 하면은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그 이후에 진짜 관계만 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모임 접으신 지 그래도 몇 달 됐는데 접고 나서 보니까 어떠셨어요? 다들 일상이 있으니까 마음은 있지만 표현을 못 해주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모임을 안 하니까 다 자연스럽게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부동산 강사 선배가 있었어요. 그분이 수강생한테 너무 정을 주지 말래. 강의 들을 그쯤에는 막 엄청 가까워져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 다 이제 멀어지게 돼 있는데, 거기에 상처받지 말라는 조언을 듣고도 이제 막상 느끼니까 조금 그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 어차피 남을 인연은 남으니까요. 그럼 오늘 모임이 사실상 거의 마지막 모임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오늘 모임도 사실은 공지나 이런 걸 안 하고 오피셜하지 않은 이제 개인적인 모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모임 때 꾸준히 나와 주셨던 분들한테 그래도 정식으로 마지막으로 좀 인사는 드리고, 그 마지막이라는 게 뭐 내가 뭐 어디 뭐 이민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마무리는 잘 줘야겠다 싶어서, 건물주 모임에서 꾸준히 나왔던 분들은 그래도 한번 식사를 내가 대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 모임을 한번 해보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런 모임 하실 계획은 없으신 거고요? 당분간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시장도 많이 안 좋고 경기도 안 좋고, 사실 사람들도 다들 약간 자중하는 분위기여가지고 굳이 내가 붕업을 하는 것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맞게 다른 거에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당분간은 투자나 이 유튜브 컨텐츠 자체나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하면서 제 시간을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하는 건물주 모임이 2년 정도가 됐더라고요. 그럼 이제 2년 동안 이 모임을 진행해 왔었는데, 이 모임을 하시면서 대표님이 특별히 느끼셨던 바가 있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그 강의 파리로 이제 이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수강생들이 진심으로 이 지식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배워서 돈을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진정성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런 면에서 단순히 이론 수업 이후에도 이런 모임을 했을 때 건물을 짓거나 건물 투자할 때 도움이 되라고, 시너지를 내라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런 면은 좋았죠. 저도 배우는 것도 있고, 강의 전에는 내가 강의를 하면서 알려주지만 강의 이후에는 나도 수강생한테 많이 배우는 게 있어서 서로 윈윈하는 것, 그런 게 제일 좋았고, 사실은 인적 네트워킹이나 모든 모임의 그런 게 사실 가장 큰 장점이니까, 근데 그런 건 좋았는데, 사람이 모이면 또 약간 단점들이 생기듯이, 특히 이제 제가 21년부터 강의를 하고 모임을 했는데 대부분 이제 상가주택이나 원룸 건물을 많이 지었잖아요. 제가 수강생들도 저한테 배우면서 그런 걸 많이 했는데, 모임을 하면서 저는 지식보다는 결국에 내공이나 인맥이나 경험치나 그런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모임을 했는데, 예를 들면 원룸 건물 모임을 해. 처음에는 막 배우러 와. 또 원룸 건물 모임을 해. 그러면 그 건축물을 시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배웠으니까 이제 안 오시더라고. 근데 이제 그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건축물의 종류는 같을지언정 건축주의 상황이나 입지나 아니면은 그 건물에 대한 스토리가 다 다르거든요. 결국 그걸 극복하면서 이겨내는 내공이나 그런 것까지 같이 배웠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제 너무 조금 편취적으로 강남의 근생 건물이다 하면은 막 서로 막 오고, 아니다 하면 안 오고, 약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건축물을
건물을 짓느냐 그런 컨텐츠보다는 사람에 더 집중을 해서 모임에 임했던 분들이 저는 더 감사하고 그분들한테 오히려 더 배운 것도 많고 해서 오늘 식사 자리도 사실 그런 분들만 좀 초대를 한 것도 있어요. 사실 저도 시행을 강남 근생도 방배동구 포함하면 4개이고 저번 주에 제가 땅을 샀잖아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이제 주택과 근생이 똑같아져. 둘 다 해본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세부적인 전략이나 노하우들은 다르겠지만 사실상 큰 메커니즘은 똑같다고 제가 주장창 외치거든요. 오히려 그리고 주택에서 배울 게 더 많아요. 더 어렵고. 그런데 지금 시장 특성상 너무 막뭐 오피스, 근생, 뭐 강남 뭐 이런 것만 따지니까 근데 사실은 서울 땅을 100으로 봤을 때 강남은 또 10도 안 되잖아. 그리고 강남 근생이 모든 건축물이나 투자에 대한 방향성에서 봤을 때 하나의 맥일 뿐이고 큰 신축 투자라는 맥을 봤을 때는 좀 두루두루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시장이 바뀌었을 때 또 다른 투자 전략을 꾀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좀 이것저것 많이 봐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맥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여기는 우리가 얼마 전에 실내 촬영하면서 뒤에 무당이 써준 것 같은 약간 그 병풍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거 써준 건축주님 건물에 왔습니다. 이분은 3기 수강생이에요. 3년 전에 강의했고 한동안 조금 뜸하다가 다시 연이 돼가지고 건물 짓겠다고 찾아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잘 지으셨어요. 앞으로 저도 이제 상담을 하거나 PM을 하거나 이제 나중에 또 주택 건물을 짓게 되면 이런 건물을 짓지 않을까. 그래서 뭐 빌라나 오피스텔, 도생 이런 거 빼면 작은 규모의 주택 건물은 거의 뭐 다가구 아니면 다중주택이 될 텐데 지하에 뭔가 주택 시설을 넣는 것보다는 1층에 이렇게 근린 시설을 넣고 2, 3, 4층에 다가구를 넣는 관리도 용이하고 건물도 예쁜 것 같아. 이 건물이 앞으로 나아갈 트렌드를 좀 대변하는 표본적인 건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건너편에서 한번 볼까? 지금 이 도로가 지금 거의 북도로예요. 동북도로인데 거의 한 10m 도로를 접하고 있어서 주차가 돼 있는데도 차가 양옆으로 갈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널찍한 도로를 접해 있는 이 건물입니다. 면적은 69평인데 2019년에 이분이 15억 6천만 원, 평당 2,267만 원에 구매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1층은 근린 2, 3, 4는 다가구 해서 1층에 상가 원룸을 18개를 뽑았어요. 땅값은 15억 6천, 공사비는 약 14억, 부대비용 한 1억 5천. 그래서 총 예상 원가는 31억. 나머지 얼마 들고 있는지 보증금 이런 거는 들어가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일단은 땅의 규모가 있잖아요. 거의 한 70평이 육박하다 보니까 건폐율을 다 써서 다중주택을 짓고 1층 근생을 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차 대수가 좀 많죠. 일반적으로 뭐 원룸 지금 한 2대나 3대 컷인데 이건 4대를 했어요. 이 건폐율에 포함되는 이 건물에 아예 깔려있는 요건 필로티 부분 여기에 2대가 들어가고 아예 건물 바깥에도 2대가 있어요. 그래서 좀 쾌적하죠. 안에 조경도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버스가 지나가잖아요. 버스 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고 여기 조금만 나가면은 사실은 광역버스가 다니는 역이 있고 여기서 한 10분 정도만 걸어가면 또 연신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 맞추는 거는 굉장히 수월할 것 같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1층 상가.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일단 보가 없어. 천장이 딱 완전 보가 없이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공법을 적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관이나 이런 거 노출을 하더라도 크게 뭐 이질감이 없는. 그래서 약간 천장고가 좀 높아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냉난방기도 해서 내가 볼 땐 바닥 정도만 마감하면은 바로 쓸 수 있는 사무실로. 여기 또 화장실도 있죠. 딱 전형적인 부동산 앱이죠. 동네 부동산 들어오면 여기 이제 딱 여기 TV 여기서 물건 소개하고 여기 이제 테이블 계약하는 테이블이 있고 지금 PD가 있는 그 자리가 대표님 자리. 여기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겠지. 여기 딱 믹스커피 정수기 딱 그려지지. 무슨 부동산 뭐 방삼화이 뭐 매매 전세 딱 써있잖아. 그리고 문도 커. 이거 뭐 문도 크지 않냐? 개방감 있게. 좀 신경을 쓴 것 같아. 이것도 이거 스위치도 보면 좀 남다르잖아, 그지? 이거 예전에 요거 찍었던 영상 보시면 제가 호텔 같은 원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딱 완공되고 와보니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원래 처음에 공사할 때 왔을 때 여기서 너 보고 붕어빵 팔라고 하지 않았냐, 여기요? 근데 딱 방제실. 이렇게 해놨네. 나름. 여기는 이제 관리실처럼, 그지? 원룸인데도. 솔직히 좀 좁아 보이긴 했는데 마감한 거 보니까 조금 넓어 보이네. 그러면 31억인데 얼마 갖고 간 거예요? 제가 토지를 구입한 게 개발 목적이 아니고 처음에 다른 목적으로 2019년에 했기 때문에 그때 15억 6천 주고 샀고 대출이 한 10억 있었고 건축비는 기성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인 대출하고 시공사 외상도 대출 그거 감안해가지고 내 돈 한 7억? 외상이랑 지인 레버리지. 네네 지인 대출. 그럼 총 31억 중에 내 돈은 한 12억. 12, 3억. 예. 그러면 한 60% 레버리지 한 거네. 그런 셈이죠. 그죠? 그럼 저도 좀 대출 좀 해줘요. 네? 저 대출 좀 해주세요. 지인이니까. 지인이니까.
아니 그러면은 요거 임대 다 세팅하면 월세를 할 거예요? 전세로? 반전세로 세팅을 아 합니다. 반전세로. 네. 풀전세를 원하는데 시장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손님도 없다 그러고 그래서 지금 반전세 지금 18개 중에 7개 지금 그런 식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5천씩 보증금 받은 걸 지인들 갚고 공사비 주고 지인들 주고 해야죠. 땅값 대출 10억은 이자만 내고 그 이제 5천씩 깔고 월세 받아서 그거 내면 얼마 남아? 월세가 세팅됐을 때 800 될 것 800? 같더라고요. 그럼 10억에 대한 이자가 400. 400. 뭐 한 3, 400 남을 것 같아요. 3, 400 남는다. 제일 힘들었던 거랑 제일 좋았던 거 하나씩. 사실 크게 힘든 게 없었어요. 과정을 그냥 즐겼을 뿐이지 크게 뭐 힘들다 그 문제는 없었고 돈 문제도 다행히 좀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아니었고 가장 좋았던 거는 이런 걸 하나하나에 있어서 성취감? 그때 우리 그 다락방 설계 문제 있어가지고 뭐 힘들다고 하면은 그게 힘든 거였는데 뭐 힘든 거 그런 건 아니고 좀 아쉬웠던 부분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내부 한번 둘러보고 모임 하는 걸로 하고 사실 근데 여기는 방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복도가 있어. 쫙 복도가 있고 엘베 있고 그지? 예. 아주 그냥 그 바퀴벌레 불 켜면 들어가듯이 아주 그냥 아니 조만간 지금 건물 다 지으면 또 나올 분들인데 이거. 미리 카메라 마사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한 4층 가보자. 여기는 보니까 계단실이 이렇게 좀 약간 그 네모나지가 않고 약간 이렇게 사다리꼴이어가지고 이 계단실 중간에 참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 칸을 하나 더 가지고 조금 공간을 좀 효율적으로 썼죠. 여기 중간에 있는 창도 굉장히 크게 했어. 굉장히 개방감도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관악구 그 건축주 이걸 다 이렇게 따라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자 일단 여기는 여기 올라오면 여기는 사실 맨 위에 있는 주인 세대죠. 주인 세대로 쓰고 있고 원래는 처음에 설계할 때는 이게 좀 넓었는데 이게 북도로가 있어가지고 일조권을 안 받는 걸 설계했는데 알고 보니까 조금 받는 거였어. 그래서 그거를 설계 끝나고 감리가 지적을 해가지고 중간에 약간 설계를 바꾸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조권 때문에 이렇게 깎이는 부분은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깎이면 그냥 이렇게 내려버리거든요. 내려버려서 면적을 그냥 없애는데 여기는 이렇게 깎이는 걸 그대로 활용을 해서 다락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면적을 넓히려고 애를 썼고 인터넷선이 여기 있네.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를 TV를 놓을 걸 염두했고 여기를 이제 소파를 두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주인 세대니까 복층이 있죠. 올라오면 여기 좀 스티로폼이 있네. 머리 박을까. 여기는 이제 반복층이어가지고 반만 복층이니까 여기서 사실 이제 밑에가 내려다 보이는 그러니까 전형적인 우리 오피스텔 원룸의 복층형 약간 그런 케이스죠. 그다음에 여기도 사실은 조금 낮긴 한데 뭐 쓰는데 문제는 없고 짐 같은 거 놓기 좋겠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나가는 데가 있죠. 여기가 대박이네. 지금 주인 세대의 복층, 주인 세대 다락방에서 바로 이렇게 야외로 나왔는데 여기가 지금 뷰가 끝내주네. 거의 뭐 층수로는 5층 뷰잖아. 아 이거 막아놓으셨네 이렇게. 이게 사실 옆방이잖아요. 아 그러네. 요 창문은 이제 옆 호실의 다락방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 열었을 때 간섭이 없게 막아놨네. 여기도 이제 찢지 말라고 이런 것도. 그때 다 박았어요 저. 3명 다 박았어요 저희 그때. 여기가 이제 전용 테라스 공간이 여기 이제 주인 세대니까 방이 하나 더 있어요. 스타일러도 요즘 배치했죠. 여기는 아무래도 사회초년생보다는 신혼부부도 올 수 있게. 그래서 안쪽에 화장실 이렇게 했고 나는 이렇게 뻐꾸기 창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일조사설이 있는데 창문을 내긴 내야 되는데 창문은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뻐꾸기 창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좀 운치가 있는 것 같고 나름 잘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건물주가 건물을 지으면 이제 수강생 모임을 하곤 했었죠. 다음에는 유튜브로 수강생의 남은 현장 소개는 해드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제가 활동하는 것도 유튜브로는 꾸준히 보여드리는데 아마 이제 수강생분들이랑 이렇게 모임은 오늘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분들이랑 요 현장 같이 구경하고 축하도 해드리고 식사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해서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